여러분, 혹시 요즘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침에 눈을 뜨는데 오늘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안 해도 되겠다는 생각. 처음엔 그게 편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 편안함이 가슴 한구석을 시리게 만든다는 느낌. 저도 그랬습니다. 70 중반을 넘긴 지금 가장 크게 느끼는 건 세상이 참 조용해졌다는 겁니다. 젊었을 때는 몰랐어요. 그때는 너무 시끄러웠으니까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이들 소리, 남편 목소리, 시장에서 흥정하는 소리, TV 소리까지. 온 집안이 늘 왁자지껄했죠. 그게 시끄럽고 정신없다고 생각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얼마나 소중한 소음이었는지 모릅니다. 요즘 제 하루는 이렇습니다. 아침 6시에 눈이 떠져요. 예전 습관이죠. 일어나서 세수하고 물 한 잔 마시고 창밖을 봅니다. 그리고 하루가 시작되는데 말할 사람이 없어요. 전화기도 조용합니다. 며칠에 한 번 딸애가 전화하는 게 전부예요. 그마저도 바쁘다고 금방 끊습니다. 이해합니다. 딸애도 자기 인생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전화 끊고 나면 그 고요함이 더 크게 느껴집니다. 이게 바로 나이 든다는 거구나. 요즘 많이 생각합니다. 사람이 줄고 연락이 줄고 약속도 줄어듭니다. 예전엔 일주일에 3번씩 만나던 친구들도 하나둘 연락이 뜸해지고 어떤 분들은 아예 세상을 떠나셨어요. 장례식장 가는 횟수가 생일잔치 가는 횟수보다 많아진 게 언제부터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집이 너무 조용해요. 혼자 밥 먹고 혼자 TV 보고 혼자 잠듭니다. 처음 몇 달은 괜찮았어요. 오히려 편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도 간섭 안 하고 눈치 볼 일도 없고 내 맘대로 살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게 1년, 2년 지나니까 달라지더라고요. 편안함이 외로움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외로움이요. 이게 참 이상한 감정입니다. 예전엔 외로움이 뭔지도 몰랐거든요. 늘 누군가와 부딪히며 살았으니까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누군가를 챙기고 밥 차리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애들 학교 보내고 남편 출근시키고 시부모님 모시고 정신없이 바빠서 외로움을 느낄 새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달라요. 아무도 제가 차린 밥을 기다리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도 제가 빨아놓은 옷을 입지 않아요. 제가 해놓은 일들이 필요 없어진 거죠. 그게 처음엔 자유로웠는데 이제는 공허합니다. 내가 왜 살아야 하나 그런 생각까지 들 때가 있어요. 며칠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녁 6시쯤 됐는데 갑자기 옆집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아마 가족들이 모여서 저녁 먹는 모양이었죠. 애들 소리도 들리고 어른들 웃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듣다가 문득 깨달았어요. 아, 나는 지금 혼자구나. 저 사람들은 함께 밥 먹고 있는데 나는 여기 혼자 앉아서 김치하고 계란 후라이로 저녁을 때우고 있구나. 그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왜 그랬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배가 고파서도 아니고 몸이 아파서도 아닌데 그냥 마음이 너무 허전했습니다. 옆집 웃음소리가 제 외로움을 더 크게 만든 거죠. 이런 순간들이 자주 찾아옵니다. TV에서 가족 나오는 장면 보다가 시장에서 손주 데리고 나온 할머니 보다가 공원에서 부부가 함께 걷는 모습 보다가 그럴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텅 빈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이게 외로움이구나. 이제야 알게 됐습니다. 제가 요즘 느끼는 건 사람은 늙어서 아픈 게 아니라 외로워서 아프다는 겁니다. 몸이 조금 아파도 누가 옆에서 괜찮으세요? 한마디만 해주면 금세 나아요. 그 한마디가 약보다 낫습니다. 근데 그 한마디가 없으면 통증보다 마음이 먼저 무너져요. 무릎이 아파서 병원 가는 게 아니라 외로워서 병원 가는 거죠. 병원에라도 가야 사람 목소리를 듣고 누군가와 대화를 나눌 수 있으니까요. 실제로 제 친구 중에 이런 분이 계세요. 혼자 사시는데 일주일에 2~3번씩 병원을 다니십니다.
몸이 그렇게 아픈 건 아닌데도 말이에요. 처음엔 왜 그러시나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병원에 가야 간호사분들하고 얘기도 하고 대기실에서 다른 환자분들 만나서 이야기도 나눌 수 있더라고요. 그분은 병을 치료하러 가는 게 아니라 외로움을 달래러 가는 거였습니다. 그 얘기 듣고 마음이 아팠어요. 우리가 이렇게까지 외로울 수 있구나. 병원을 사람 만나러 가는 곳으로 여길 만큼 우리 세대가 얼마나 고독한지 실감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러신가요? 누군가와 대화하고 싶어서 마트에 가는 경우, 계산하면서 직원분한테 괜히 말 거는 경우, 은행 가서 필요 없는 업무인데도 창구로 가서 직원분하고 얘기 나누는 경우, 저도 그래요. 창구 직원분이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면 그것만으로도 하루가 조금 덜 외롭습니다. 이게 참 슬픈 현실입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에요. 그때는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귀했거든요. 잠깐이라도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게 꿈이었죠. 그런데 이제는 반대가 됐어요.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많아서 누군가와 함께 있는 시간이 귀해졌습니다. 작년 겨울이었어요. 겨울이 유난히 길게 느껴지던 그때 저는 일주일 동안 말 한마디 안 하고 지낸 적이 있습니다. 전화도 안 오고 밖에 나갈 일도 없고 그냥 집에만 있었어요. 일주일째 되는 날 우연히 거울을 봤는데 제 얼굴이 참 낯설더라고요. 입도 움직이지 않고 표정도 없고 그냥 무표정한 얼굴.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사람은 말을 해야 살아있는 거구나. 누군가와 대화를 나눠야 사람다운 거구나. 그날 저는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딸애가 받았는데 엄마 무슨 일이에요? 그러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서 전화하는 게 아니라 그냥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 전화했는데 딸은 제가 무슨 큰일이 났다고 생각한 거예요. 우리 사이가 그렇게 멀어진 거죠. 저는 딸에게 말했어요. 아무 일 없어. 그냥 내 목소리 듣고 싶어서. 딸은 안심하면서도 조금 당황한 것 같았습니다. 엄마, 저 지금 회의 들어가야 해서요. 나중에 다시 전화 드릴게요.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딸에게서 다시 전화는 오지 않았어요. 아마 바빴겠죠. 저도 이해합니다. 딸도 자기 인생이 있고 자기가 해야 할 일들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날 밤 저는 혼자 방에 누워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외로운 사람이었나. 자식한테 목소리 듣고 싶다고 전화해야 할 만큼 내가 이렇게 쓸쓸한 사람이 됐나.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제가 외로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한 게 이건 그냥 지나가는 감정이 아니구나. 이건 나이가 들면서 누구나 겪는 일이구나.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옛날 사진첩을 꺼내본 게 그 무렵이었어요. 먼지 쌓인 앨범을 꺼내서 한 장 한 장 넘겨봤습니다. 젊은 시절 사진들이 나왔어요. 결혼식 사진, 애들 돌잔치 사진, 가족여행 사진. 사진 속에 저는 참 밝아 보였습니다. 웃고 있고 행복해 보였어요. 특히 기억나는 사진이 하나 있었습니다. 애들 손잡고 놀이공원에 갔던 날 찍은 사진이었어요. 저는 한 손엔 첫째를, 다른 손엔 둘째를 잡고 있었고 애들은 솜사탕 들고 웃고 있었습니다. 그날 제 표정이 참 단단해 보였어요. 피곤하기도 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 사진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깨달았어요. 그때는 몰랐구나. 그 순간들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그 시간들이 얼마나 빨리 지나갈지. 그때의 저는 그냥 하루하루 사느라 바빴어요. 애들 밥 먹이고 학교 보내고 숙제 봐주고 씻기고 재우고. 매일이 반복이었고 가끔은 지겹기까지 했죠.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제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시간이었습니다. 누군가 저를 필요로 했고 저도 누군가를 위해 살았던 시간. 그때는 외로움이 뭔지도 몰랐어요. 외롭다고 생각할 시간조차 없었으니까요. 요즘은 그때가 그립습니다.
애들 아침에 학교 가기 싫다고 떼쓰던 것도, 밤에 잠 안 자고 장난치던 것도, 심지어 제 말 안 듣고 반항하던 것까지도 그립습니다. 그때는 힘들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게 다 행복이었어요. 적어도 제 곁에 누군가 있었으니까요. 여러분도 혹시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전에 힘들다고 생각했던 순간들이 지금은 그립게 느껴지는 것. 아이 키우느라 정신없던 그때, 부부가 함께 부대끼며 살던 그때, 시부모님 모시느라 바쁘던 그때. 그때는 힘들다고만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때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다시는 그 시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아니까 더 그립습니다. 저는 가끔 이런 상상을 해요. 만약 젊은 시절로 돌아간다면 뭘 다르게 할까? 아마도 저는 더 많이 웃고, 더 많이 안아주고, 더 많이 사랑한다고 말할 것 같아요. 그때는 몰랐거든요. 그 순간들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애들이 얼마나 빨리 크는지, 함께 있을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짧은지. 하지만 후회해봤자 소용없습니다. 시간은 되돌릴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요즘은 이렇게 생각하려고 해요. 그때 최선을 다했다고. 그때에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했다고.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합니다. 그런데 외로움이라는 게 이성적으로 이해한다고 해서 마음이 편해지는 건 아니더라고요. 머리로는 알아요. 이게 자연스러운 일이고 누구나 겪는 일이라는 걸. 하지만 마음은 다릅니다. 마음은 여전히 누군가를 그리워하고 외롭고 쓸쓸합니다. 특히 밤이 되면 더 심해져요. 낮에는 그래도 TV도 보고 라디오도 듣고 뭔가 할 일을 찾아서 하는데 밤이 되면 할 게 없어요. 이불 덮고 누우면 천장만 보이고 고요함만 들립니다. 그때 문득문득 생각이 많아져요. 나는 왜 이렇게까지 열심히 살았을까? 그렇게 바쁘게 살면서 정작 나 자신을 돌본 적이 있었을까? 그때는 가족이 전부였고 애들이 제 세상이었어요. 애들 잘 키우는 게 제 인생의 목표였고 남편 잘 뒷바라지하는 게 제 역할이었죠. 그런데 애들이 다 자라서 떠나고 남편도 세상을 떠나고 나니 이제 남은 세상엔 저 혼자뿐입니다. 그제야 깨달았어요. 아, 나는 나를 위해 산 적이 없구나. 늘 누군가를 위해서만 살았구나. 그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게 우리 세대가 배운 삶의 방식이었으니까요. 여자는 가정을 위해 헌신하는 게 미덕이고 자기를 희생하는 게 어머니의 사랑이라고 배웠죠. 그래서 저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제 꿈이나 제 행복보다 가족의 행복을 먼저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 와서 돌아보니 제 인생에서 나라는 사람은 없었던 것 같아요. 늘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며느리였지 저 자신으로 산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혼자가 되니까 더 막막한 거예요. 나는 누구지? 나는 뭘 좋아하지? 나는 뭘 하고 싶지? 그런 걸 생각해 본 적이 없으니까요. 요즘 제가 하는 일은 저 자신을 다시 찾는 일입니다. 70이 넘어서야 비로소 나를 알아가고 있어요. 늦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지금이라도 시작하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저는 요즘 아침마다 창문을 열고 바람을 느낍니다. 예전엔 그냥 지나쳤던 일인데 요즘은 그게 참 좋더라고요. 바람이 얼굴을 스치면 아, 내가 살아있구나 그런 느낌이 들어요. 작은 일이지만 그게 제 하루를 시작하는 의식이 됐습니다. 그리고 혼자 산책도 나갑니다. 예전엔 누가 같이 가자고 해야 나가는데 요즘은 혼자 나가요. 공원 한 바퀴 천천히 걷다 보면 마음이 조금 편안해집니다. 나무도 보고 꽃도 보고 하늘도 보고 그러다 벤치에 앉아서 그냥 멍하니 있기도 해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앉아만 있어도 그게 위로가 됩니다. 또 요즘은 라디오를 자주 틀어놔요. 사람 목소리가 들리는 게 좋더라고요. 혼자 집에 있어도 라디오에서 누군가 말하는 소리가 들리면 덜 외롭습니다. 가끔은 라디오 진행자가 하는 말에 대답도 해요. 혼자서요.
그 사람이 들을 리는 없지만 그래도 대화하는 기분이 들어서 좋습니다. 이런 작은 것들이 저를 살게 만드는 것 같아요. 외로움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만 그래도 조금은 견딜 만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제가 요즘 깨달은 게 하나 더 있어요. 외로움은 사실 사랑이 남아있다는 증거라는 겁니다. 그리움이 있다는 건 아직 제 마음이 따뜻하다는 뜻이에요. 만약 제가 아무것도 느끼지 못한다면 그게 더 무서운 일일 겁니다. 외로움을 느낀다는 건 아직 제가 사람을 그리워할 줄 알고 사랑할 줄 안다는 거니까요. 예전엔 외로움을 없애려고 안간힘을 썼어요. 누군가를 만나려 하고 전화를 걸고 약속을 잡으려 했죠. 외로움이 무서워서 그걸 피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조금 달라졌어요. 외로움을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외로워도 괜찮다고 스스로에게 말해줍니다. 외로운 게 잘못된 건 아니라고. 이건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감정이고 그걸 느끼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조금 마음이 편해졌어요. 외로움과 싸우는 게 아니라 그걸 받아들이니까 오히려 덜 힘들더라고요. 외로움도 제 인생의 일부구나. 그렇게 인정하니까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어느 날엔 이런 일도 있었어요. 저녁에 혼자 밥을 먹고 있는데 문득 외로움이 밀려왔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눈물이 났을 텐데 그날은 달랐어요. 저는 혼잣말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외롭지. 혼자 밥 먹으니까 외롭네. 근데 괜찮아. 이것도 나야. 그렇게 말하고 나니까 신기하게도 외로움이 조금 줄어들었어요. 외로움을 부정하지 않고 인정하니까 그게 오히려 위로가 됐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외로울 때마다 스스로에게 말해줍니다. 괜찮아, 외로워도 돼. 그게 자연스러운 거야. 그러면 마음이 조금 편안해져요. 또 요즘은 나 자신을 위로하는 법도 배웠습니다. 예전엔 누군가 위로해 주길 기다렸는데 이제는 제가 저를 위로해요. 여기까지 잘 왔어. 고생 많았어. 충분히 잘했어. 그런 말을 혼자 중얼거립니다. 처음엔 좀 이상했어요. 혼자서 혼자한테 말하는 게 우스꽝스럽게 느껴지기도 했죠. 하지만 계속 하다 보니 그게 정말 위로가 되더라고요. 누가 해주는 위로가 아니어도 제가 저한테 해주는 위로도 충분히 힘이 됐습니다. 특히 밤에 잠들기 전 저는 꼭 이렇게 말해요. 오늘 하루도 수고했어. 내일도 잘할 거야. 그러면 마음이 따뜻해지면서 잠이 옵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스스로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보세요. 처음엔 어색하지만 계속 하다 보면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그게 생각보다 큰 힘이 된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제가 또 하나 깨달은 건 외로움을 이겨내는 방법은 결국 나 자신을 사랑하는 거라는 겁니다. 누군가가 나를 사랑해 주길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먼저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제가 저한테 잘해주려고 노력합니다. 좋아하는 음식 해먹고 좋아하는 음악 듣고 하고 싶은 일 하려고 해요. 작은 일들이지만 그게 쌓이다 보면 하루가 조금 더 풍요로워집니다. 예를 들면 아침에 일어나서 좋아하는 커피 한 잔 마시는 것. 예전엔 그냥 물 마시고 말았는데 요즘은 커피를 정성스럽게 내려서 마셔요. 그리고 그 커피를 마시면서 창밖을 봅니다. 그냥 그것만으로도 아침이 조금 특별해져요. 또 저녁엔 좋아하는 노래를 틀어놓고 혼자 따라 부르기도 해요. 노래 실력은 형편없지만 그래도 노래하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누가 듣는 것도 아니니까 마음껏 불러도 돼요. 그게 또 자유롭고 좋더라고요. 이런 작은 것들이 저를 살게 만듭니다. 거창한 게 아니어도 돼요. 그냥 제가 좋아하는 것들, 제가 제 시도 속에 속 편안해지는 것들을 하나씩 찾아서 하는 거죠. 그게 바로 나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또 요즘은 작은 일에도 감사하려고 노력해요. 아침에 눈을 떴다는 것, 오늘도 건강하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 따뜻한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온다는 것.
예전엔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는 감사하게 느껴집니다. 이렇게 작은 것에 감사하다 보면 하루가 조금 덜 외롭습니다. 비록 혼자 있어도 감사할 게 있다는 건 축복이니까요. 그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풍요로워져요. 제 친구 중에 한 분이 계세요. 혼자 사시는 할머니인데 이분은 매일 아침 일기를 쓰신대요. 그냥 오늘 뭐 했고, 뭐 먹었고, 그런 평범한 내용이지만 그걸 적다 보면 하루가 의미 있게 느껴진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 말 듣고 따라해봤어요. 공책 하나 사서 매일 저녁 자기 전에 오늘 있었던 일을 적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좋았다. 공원에 나가서 산책했다. 벤치에서 참새들이 모이 먹는 걸 봤다. 귀여웠다. 이런 식으로요. 처음엔 쓸 게 없어서 한두 줄밖에 못 썼는데 계속 하다 보니 점점 할 말이 많아지더라고요. 하루를 돌아보면서 적다 보면 생각보다 많은 일들이 있었다는 걸 깨닫게 돼요. 비록 작은 일들이지만 그것도 다 제 인생의 일부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끔 예전에 썼던 일기를 다시 읽어봐요. 한 달 전, 두 달 전에 쓴 글을 보면 아, 그때 이런 일이 있었지 하면서 추억하게 됩니다. 그게 또 재미있어요. 혼자 사는 일상이지만 그 안에도 나름의 이야기가 있다는 걸 느낍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일기를 쓰는 것. 거창한 글이 아니어도 됩니다. 그냥 오늘 있었던 일, 오늘 느낀 감정, 그런 걸 짧게라도 적어보세요. 그게 쌓이다 보면 나중에 다시 읽을 때 위로가 될 거예요. 그리고 제가 요즘 하는 또 하나는 옛날 물건들을 정리하는 거예요. 집에 쌓여있던 오래된 물건들을 하나씩 꺼내서 봅니다. 예전에 애들이 쓰던 물건, 남편이 남긴 물건, 제가 젊었을 때 쓰던 물건들. 그걸 보다 보면 추억이 떠오르고 그때가 그립기도 하고 때론 눈물도 나지만 그래도 그게 위로가 됩니다. 며칠 전엔 옛날 편지를 발견했어요. 남편이 젊었을 때 제게 쓴 편지였습니다. 연애할 때 주고받은 편지인데 그게 아직 남아있더라고요. 그걸 읽으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그때의 남편이 그립고 그때의 우리가 그리웠어요. 하지만 울고 나니까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슬픔을 억누르는 게 아니라 그냥 느끼는 대로 느끼고 울고 싶을 땐 우는 게 더 낫더라고요. 그렇게 감정을 다 풀어내고 나면 마음이 정리가 됩니다. 여러분도 혹시 오래된 물건들이 있으시면 한번 꺼내보세요. 그리고 그 물건들과 함께했던 시간을 떠올려 보세요. 슬플 수도 있지만 그게 또 위로가 될 거예요. 우리가 살아온 시간들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저는 요즘 동네 경로당에도 가끔 나가요. 처음엔 가기 싫었어요. 거기 가면 사람들이 자기 자랑만 하고 남 얘기하고 그런 게 싫었거든요. 하지만 막상 가보니까 나쁘지 않더라고요. 물론 불편한 것도 있어요. 파벌도 있고 싸우는 사람들도 있고. 하지만 그래도 사람 사는 곳이 다 그렇잖아요. 완벽한 곳은 없습니다. 그냥 적당히 거리를 두고 적당히 어울리면 돼요. 경로당에 가면 화투도 치고 차도 마시고 사람들 이야기도 들을 수 있어요. 비록 깊은 대화는 아니지만 그래도 사람들 목소리를 듣는 게 좋습니다. 집에 혼자 있는 것보다는 훨씬 낫죠. 그리고 거기서 친구도 하나 생겼어요. 저랑 비슷한 처지의 할머니인데 이분도 혼자 사세요. 우리는 가끔 같이 산책도 나가고 시장도 같이 가요. 깊은 얘기는 안 해도 그냥 옆에 누가 있다는 게 든든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집에만 계시다면 한번 밖으로 나가보세요. 경로당이든 복지관이든 어디든 좋습니다. 처음엔 어색하고 불편하겠지만 익숙해지면 괜찮아요. 그리고 거기서 좋은 사람 한 명만 만나도 인생이 조금 달라집니다. 외로움을 혼자 견디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끔은 사람들 속에 섞여 있는 것도 필요해요. 그게 균형인 것 같습니다. 혼자만의 시간도 필요하고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도 필요한 거죠.
또 요즘은 자원봉사도 하나 시작했어요. 동네 도서관에서 책 정리하는 일인데 일주일에 한 번씩 나가요. 힘든 일은 아니고 그냥 책 정리하고 사람들 안내해주고 그런 거예요. 처음엔 제가 뭘 도움이 될까 싶었는데 막상 해보니까 뿌듯하더라고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게 제가 아직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걸 느끼게 해줘요. 그게 외로움을 이기는데 큰 힘이 됩니다. 혼자 집에만 있으면 자꾸 쓸모없는 사람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무도 날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생각. 그게 외로움을 더 깊게 만듭니다. 하지만 봉사활동을 하면서 제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게 제 존재 이유를 만들어줍니다. 여러분도 혹시 기회가 되신다면 작은 봉사활동이라도 해보세요. 꼭 거창한 게 아니어도 됩니다. 동네 청소하는 것, 복지관에서 심부름하는 것, 뭐든 좋아요. 그렇게 누군가를 돕다 보면 내 삶도 의미 있어집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시작한 게 또 하나 있어요. 바로 식물 키우기예요. 꽃집에서 작은 화분 하나 사왔는데 이게 생각보다 좋더라고요. 매일 물 주고 햇빛 쬐어주고 그렇게 돌보다 보면 애착이 생겨요. 그리고 식물이 자라는 걸 보는 게 참 신기해요. 어제까지 없던 잎이 오늘 나오고 꽃봉오리가 피고 그걸 보면서 생명의 신비를 느낍니다. 나도 이렇게 매일 조금씩 살아가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화분이 5개가 됐어요. 베란다에 놓고 매일 돌봐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식물들한테 가서 인사를 합니다. 좋은 아침. 잘 잤어. 그렇게 말을 걸어요. 식물이 대답할 리는 없지만 그래도 말을 거는 게 좋아요. 그리고 식물을 돌보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식물도 관심을 주면 잘 자라더라고요. 그냥 방치하면 시들지만 매일 물 주고 신경 쓰면 싱싱하게 자라요. 사람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나 자신한테 관심을 주고 돌봐주면 나도 더 건강하게 살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도 식물 하나 키워보세요. 키우기 쉬운 것부터 시작하면 돼요. 선인장이나 다육이 같은 거요. 그걸 돌보다 보면 하루에 해야 할 일이 생기고 그게 삶의 작은 리듬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요즘은 책도 많이 읽어요. 예전엔 책 읽을 시간이 없었는데 이제는 시간이 많으니까 책을 읽습니다. 도서관에서 빌려와서 천천히 읽어요. 하루에 몇 페이지씩 서두르지 않고 읽습니다. 책을 읽다 보면 시간이 빨리 가요. 그리고 책 속에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 제 외로움이 특별한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세상에는 저처럼 외로운 사람들이 많고 그 사람들도 다 나름대로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특히 수필이나 에세이 같은 걸 좋아해요. 다른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를 읽으면 위로가 됩니다. 아,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다들 비슷한 고민을 하고 살아가는구나. 그런 걸 느끼면 마음이 조금 편해져요. 여러분도 책 한 권 읽어보세요. 어려운 책이 아니어도 됩니다. 편하게 읽을 수 있는 책,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책. 그런 책 한 권이 긴 하루를 견디게 해주는 친구가 될 거예요. 또 저는 요즘 옛날 사진을 정리해서 앨범을 만들고 있어요. 그냥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사진들을 모아서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는 거죠. 결혼할 때부터 지금까지의 사진들을 쭉 정리하고 있어요. 사진을 보면서 그때를 떠올립니다. 이때는 이런 일이 있었지, 이때는 저런 일이 있었지. 그렇게 하나하나 추억하면서 정리하다 보면 시간이 금방 가요. 그리고 제 인생이 참 많은 순간들로 채워져 있다는 걸 느낍니다. 언젠가 아이들한테 줄 생각이에요. 이게 엄마가 살아온 삶이라고. 이 사진들 속에 우리 가족의 역사가 있다고. 아이들이 나중에 이 앨범을 보면서 엄마를 기억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옛날 사진들이 있으시면 한번 정리해보세요. 그게 생각보다 의미 있는 일이에요. 내가 살아온 시간들을 돌아보고 그 안에서 가치를 찾는 일. 그게 바로 인생을 정리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요즘 손주들 생각도 많이 해요. 손주가 둘 있는데 자주는 못 봐요. 멀리 살아서요. 하지만 가끔 영상통화를 해요. 손주들 얼굴 보는 게 참 좋아요. 애들이 할머니 하고 부르면 그것만으로도 하루가 행복합니다. 예전엔 영상통화 같은 거 어떻게 하는지도 몰랐는데 딸이 가르쳐줘서 이제는 할 수 있어요. 처음엔 어려웠지만 몇 번 하다 보니 익숙해졌어요. 이제는 제가 먼저 전화를 걸기도 합니다. 손주들이 크는 걸 보면 시간이 참 빠르다는 걸 느껴요. 엊그제 태어난 것 같은데 벌써 학교를 다니네요. 그걸 보면서 생각해요. 아, 나도 이렇게 빨리 늙었구나.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흐르는구나. 하지만 손주들 덕분에 살맛이 나요. 손주들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제가 할머니로서 존재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비록 자주 보지는 못해도 손주들이 건강하게 자라는 걸 보는 게 행복입니다. 여러분도 손주가 계시면 자주 연락하세요. 영상통화도 배워보시고요. 처음엔 어렵지만 배우고 나면 정말 좋아요. 손주들 얼굴 보는 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리고 요즘 제가 하는 또 하나는 옛날 음악 듣기예요. 젊었을 때 좋아했던 노래들을 찾아서 들어요. 라디오에서 나오는 옛날 노래를 들으면 그때가 떠올라요. 그때의 감정, 그때의 설렘, 그런 게 다시 느껴집니다. 음악을 들으면서 가끔 눈물이 나기도 해요. 그때가 그립고 그때로 돌아가고 싶어서요. 하지만 그것도 나쁘지 않아요. 눈물을 흘리는 것도 감정을 정화하는 방법이니까요. 울고 나면 마음이 후련해집니다. 여러분도 옛날 노래 들어보세요. 젊었을 때 좋아했던 가수의 노래, 추억이 담긴 노래. 그걸 들으면서 그때를 떠올려 보세요. 추억에 젖는 것도 때로는 위로가 됩니다. 저는 이제 알아요. 외로움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다는 걸. 나이가 들면 외로움은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거예요. 사람이 떠나고 건강이 나빠지고 할 수 있는 일이 줄어들면서 외로움은 점점 커집니다. 하지만 외로움과 함께 사는 법을 배우면 돼요.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걸 인정하고 그 안에서도 의미를 찾으면 됩니다. 외로움이 와도 괜찮아요. 그건 제 인생의 일부니까요. 요즘 제가 아침마다 하는 말이 있어요. 거울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도 혼자지만 괜찮아. 혼자서도 충분히 아름다운 하루야. 그 말을 하고 나면 하루를 시작할 용기가 생겨요. 그리고 저녁에 잠들기 전에도 말해요. 오늘 하루도 잘 견뎠어. 수고했어. 내일도 잘할 수 있을 거야. 그러면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잠이 와요. 이렇게 작은 습관들이 저를 지켜줍니다. 거창한 게 아니어도 돼요. 그냥 나 자신한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것. 그게 외로움을 이기는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해보세요. 스스로에게 좋은 말을 해주세요. 괜찮아, 잘하고 있어, 고생했어. 그런 말들이 쌓이면 마음이 단단해집니다. 그리고 제가 요즘 깨달은 가장 중요한 건 외로움 속에서도 나를 잃지 않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외로우면 자꾸 움츠러들게 되거든요. 세상과 단절되고 사람들을 피하게 되고 점점 자기 안으로만 들어가게 돼요. 하지만 그러면 안 돼요. 외로워도 나를 잃으면 안 됩니다. 외로울수록 오히려 나를 더 붙잡아야 해요.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나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작은 목표를 세워요. 오늘은 산책 나가기, 오늘은 책 한 장 읽기, 오늘은 친구한테 전화하기. 이렇게 작은 목표들을 세우고 하나씩 실천해 나가요. 그러면 하루가 의미 있어집니다. 여러분도 작은 목표를 세워보세요. 거창한 게 아니. 그냥 오늘 하루 동안 할 수 있는 작은 일 하나. 그걸 정하고 실천하고 이뤄내는 거예요. 그게 쌓이면 삶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외로울 때일수록 자기 자신을 돌보는 게 중요해요. 몸도 마음도 잘 돌봐야 합니다.
제대로 먹고 제대로 자고 건강을 챙기세요. 외로우면 자꾸 자기 관리를 소홀히 하게 되는데 그러면 안 돼요. 저도 가끔 그래요. 혼자 먹는 밥이 귀찮아서 대충 때우고 잠도 아무 때나 자고. 하지만 그러면 몸도 마음도 더 힘들어져요. 그래서 요즘은 규칙적으로 살려고 노력합니다. 아침 7시에 일어나서 제대로 아침 먹고, 낮에는 산책하고, 저녁은 일찍 먹고, 밤 11시엔 잠자리에 들어요. 이렇게 규칙적으로 살다 보면 몸도 마음도 안정됩니다. 여러분도 규칙적으로 사세요. 혼자 산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살면 안 돼요. 오히려 혼자일수록 더 자기 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그게 나를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70이 넘어서 제가 깨달은 가장 큰 진실은 이거예요. 외로움은 누구나 겪는 일이고 그걸 이겨내는 방법은 누군가를 찾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다시 사랑하는 거라는 것. 누가 내 곁에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떠나도 괜찮은 사람이 되는 것. 그게 진짜 어른이고 진짜 평안이에요. 이제는 더 이상 누군가가 제 외로움을 채워주길 기대하지 않아요. 물론 누군가와 함께 있으면 좋죠. 하지만 혼자여도 괜찮아요.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고 혼자서도 의미 있는 하루를 보낼 수 있어요. 그걸 깨닫는데 70년이 걸렸습니다. 젊었을 때는 몰랐어요. 늘 누군가와 함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죠. 혼자 있는 걸 두려워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혼자 있는 것도 괜찮다는 걸. 혼자만의 시간도 소중하다는 걸. 물론 아직도 외로울 때가 있어요. 갑자기 누군가가 그리울 때, 옛날이 생각날 때, 그럴 땐 여전히 마음이 시려요. 하지만 이제는 그 외로움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외로워도 괜찮다고 스스로에게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는 외로움 속에서도 아름다움을 찾을 수 있게 됐어요. 혼자 보는 석양도 아름답고, 혼자 듣는 빗소리도 아름답고, 혼자 마시는 차 한 잔도 아름다워요. 혼자여도 충분히 풍요로운 순간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오늘 하루도 혼자 계신 분들께 이 말을 전하고 싶어요. 외로워도 괜찮다고. 당신은 잘 살아왔고, 지금 이 순간도 충분히 아름답다고. 혼자 있다고 해서 외로운 것만은 아니에요. 혼자 있어도 충만할 수 있어요. 그러니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외로움도 우리 인생의 한 부분이에요. 그걸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의미를 찾으세요. 그러면 외로움이 더 이상 무섭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을 사랑하세요. 누가 뭐래도 내가 나를 사랑해 주세요. 내가 나한테 잘해 주세요. 그게 외로움을 이기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여기까지 오신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여기까지 살아오느라 얼마나 힘드셨어요. 이제는 조금 쉬어가도 돼요. 혼자여도 괜찮아요. 천천히 여유롭게 남은 인생을 살아가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세상에는 당신처럼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모두 함께 이 외로움을 견뎌내고 있어요. 그러니 너무 외롭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도 창문을 열고 바람을 느껴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중얼거려 보세요. 오늘도 혼자지만 괜찮다. 혼자서도 충분히 아름다운 하루다. 그 한마디가 당신의 하루를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 비록 혼자여도 외로워도 그 안에서 작은 행복들을 제 시도 속에 속편집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 작은 행복들이 모여서 우리의 하루를 만들고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요. 저도 매일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완벽하지 않아요. 여전히 외롭고 가끔은 힘들어요. 하지만 그래도 괜찮아요. 그게 사는 거니까요. 완벽하지 않아도 외로워도 그래도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게 대단한 거예요. 외로움 속에서도 하루하루를 살아낸다는 게 그게 얼마나 용기 있는 일인지 아세요? 우리는 매일 용기를 내고 있어요. 아침에 눈을 뜨는 것부터가 용기예요. 하루를 시작하는 것도 용기고 밥을 먹는 것도 용기고
웃는 것도 용기예요. 그러니 스스로를 칭찬해 주세요. 나 참 대단해. 여기까지 잘 왔어. 그렇게 말해 주세요. 그 말이 우리를 지켜줄 거예요. 제가 요즘 자주 가는 공원이 있어요. 거기 가면 벤치 하나가 있는데 저는 그 벤치에 앉아서 사람들을 구경해요.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 젊은 부부가 손잡고 걷는 모습, 강아지 산책시키는 사람들. 그런 걸 보면서 생각해요. 저도 저랬었지. 젊었을 때 저렇게 아이들 데리고 공원에 왔었지. 그때는 애들이 말을 안 들어서 힘들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 그게 얼마나 행복한 순간이었는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 저 사람들도 모르고 있겠지. 그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하지만 그게 인생인 것 같아요. 그때는 몰라요. 지나고 나서야 알게 돼요. 그래서 후회도 하고 그리워하기도 하고. 하지만 그것도 괜찮아요. 후회하고 그리워하는 것도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니까요. 공원에서 사람들 보다가 가끔 눈이 마주치는 분들이 있어요. 저처럼 혼자 벤치에 앉아 계신 할머니, 할아버지들. 우리는 서로 눈이 마주치면 살짝 미소를 짓고 고개를 끄덕여요. 말은 안 해도 알 것 같아요. 저 사람도 나처럼 외롭겠구나. 저 사람도 나처럼 옛날을 그리워하고 있겠구나. 그런 순간들이 위로가 돼요. 세상에 나만 외로운 게 아니구나. 다들 비슷하게 살아가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조금 덜 외로워요. 며칠 전엔 공원에서 한 할아버지를 만났어요. 그분도 혼자 벤치에 앉아 계셨는데 제 옆에 오셔서 앉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말을 걸었어요. 날씨 참 좋죠? 저도 대답했어요. 그러게요. 봄이 오나 봐요. 그렇게 시작된 대화가 1시간 넘게 이어졌어요. 그분도 혼자 사신대요. 부인을 몇 년 전에 여의었다고. 자식들은 멀리 살고 가끔 전화로만 안부 묻는다고. 제 얘기랑 똑같더라고요.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어요. 외로움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어떻게 하루를 보내는지도 얘기하고. 그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내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그것만으로도 위로가 됐습니다. 헤어질 때 그분이 그러셨어요. 내일도 여기 나올 거예요. 또 만나면 좋겠네요. 저도 그러겠다고 했어요. 그 후로 우리는 일주일에 2~3번씩 공원에서 만나요. 꼭 약속을 하는 건 아니지만 비슷한 시간에 나가면 서로 만나게 돼요. 깊은 친구 사이는 아니에요. 그냥 공원에서 만나면 얘기 나누고 헤어질 때 또 봐요 하는 사이.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누군가 제 얘기를 들어주고 제가 누군가의 얘기를 들어줄 수 있다는 것. 그게 외로움을 덜어줍니다. 여러분도 혹시 밖에 나가시면 주변 사람들한테 말을 걸어보세요. 날씨 얘기라도 좋고 간단한 인사라도 좋아요. 그렇게 작은 대화를 나누다 보면 좋은 인연을 만날 수도 있어요. 모든 사람이 친구가 될 순 없지만 그래도 시도해볼 가치는 있어요. 그리고 저는 요즘 편지를 쓰기 시작했어요. 누구한테 보내는 건 아니고 그냥 제 마음을 적는 거예요. 때로는 돌아가신 남편한테 쓰고, 때로는 아이들한테 쓰고, 때로는 저 자신한테 써요. 편지를 쓰다 보면 제 마음이 정리가 돼요. 말로는 표현 못했던 감정들을 글로 쓰면서 풀어내는 거죠. 울고 싶을 땐 울면서 쓰고 웃고 싶을 땐 웃으면서 써요. 그렇게 감정을 다 쏟아내고 나면 마음이 후련해집니다. 특히 남편한테 쓰는 편지가 많아요. 여보, 오늘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렇게 외로웠어요. 당신이 보고 싶어요. 그런 얘기들을 써요. 남편이 읽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쓰는 게 위로가 돼요. 아직도 남편이 어딘가에 있어서 제 편지를 읽어주고 있을 것만 같아요. 여러분도 편지 한번 써보세요. 누구한테 보낼 것도 아니니까 솔직하게 쓰면 돼요. 당신의 외로움, 당신의 슬픔, 당신의 그리움. 다 써보세요. 글로 쓰다 보면 마음이 정리될 거예요.
그리고 요즘은 옛날 친구들한테도 연락하고 있어요. 오랫동안 연락 안 하고 지낸 친구들이 있거든요. 처음엔 연락하기가 좀 어색했어요. 갑자기 연락하면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귀찮아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들었어요. 하지만 용기 내서 전화를 걸었어요. 그랬더니 친구들도 반가워하더라고요. 어머, 얼마만이야? 하면서 좋아했어요. 우리는 한참을 얘기했어요. 옛날 얘기도 하고 요즘 어떻게 사는지도 얘기하고 친구들도 다 비슷하게 살고 있더라고요. 혼자 사는 친구도 있고 자식들 멀리 사는 친구도 있고 다들 외롭게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약속했어요. 자주 연락하고 가끔은 만나서 밥도 먹자고. 그 후로 친구들과 한 달에 한 번씩은 만나요. 같이 밥 먹고 차 마시고 얘기 나눠요. 그 시간이 정말 소중해요. 누군가와 얼굴 보고 얘기한다는 게 전화로 하는 것과는 다르더라고요. 훨씬 더 따뜻하고 더 위로가 돼요. 여러분도 오래된 친구들한테 연락해 보세요. 어색해도 괜찮아요. 먼저 연락하는 게 창피하지 않아요. 오히려 용기 있는 거예요. 친구들도 분명 반가워할 거예요. 우리 모두 외로우니까 서로 의지하면서 살아가면 돼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시작한 게 또 하나 있어요. 바로 운동이에요. 나이가 들어서 운동이 무슨 소용이냐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해보니까 정말 좋더라고요. 몸도 건강해지고 마음도 건강해져요. 저는 아침마다 간단한 스트레칭을 해요. TV에서 보고 따라하는 건데 어렵지 않아요. 팔다리 쭉쭉 펴고 허리 돌리고 그런 간단한 동작들이에요. 10분 정도면 끝나요. 처음엔 몸이 뻣뻣해서 잘 안 됐어요. 오래 안 써서 근육이 다 굳은 거죠. 하지만 매일 하다 보니까 점점 나아지더라고요. 이제는 제법 할만해요. 그리고 운동하고 나면 몸이 개운해요. 기분도 좋아지고요. 여러분도 간단한 운동 시작해보세요. 거창한 거 아니어도 돼요. 그냥 스트레칭이라도 좋고 제자리 걷기라도 좋아요. 몸을 움직이는 게 중요해요. 움직이면 기분이 달라져요. 그리고 운동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나이가 들어도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몸도 마음도 변할 수 있어요.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이라도 시작하면 돼요. 70이 넘어서 새로운 걸 시작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두렵기도 하고 과연 할 수 있을까 싶기도 하고. 하지만 해보면 할 수 있어요. 천천히 조금씩 하면 돼요.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조금이라도 하는 게 중요해요. 저도 처음엔 자신이 없었어요. 이 나이에 뭘 새로 시작하나 싶었죠. 하지만 해보니까 할만하더라고요. 운동도 하고 식물도 키우고 책도 읽고 일기도 쓰고 이런 작은 것들이 제 삶을 바꿔놨어요. 예전에는 그냥 하루하루 지나가길 기다리며 살았어요. 별다른 기대도 없고 별다른 목표도 없이 그저 하루가 빨리 지나가길 바라면서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매일 할 일이 있고 기대되는 게 있어요. 아침에 눈 뜨면 오늘은 뭘 할까 생각해요. 날씨 좋으면 산책 나가야지, 책 읽어야지, 식물들한테 물 줘야지. 이런 작은 계획들이 저를 살게 만들어요. 여러분도 작은 계획들을 세워보세요. 내일은 뭘 하고, 모레는 뭘 하고. 일주일 계획도 좋고, 한 달 계획도 좋아요.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다 보면 삶이 의미 있어져요. 그리고 제가 요즘 느끼는 건 외로움도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외로움 덕분에 저는 저 자신을 더 잘 알게 됐어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저에 대해 생각할 시간이 많아졌거든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뭘 좋아하는가? 나는 어떻게 살고 싶은가? 이런 걸 진지하게 생각해 본 건 처음이에요. 젊었을 때는 그럴 시간이 없었거든요. 늘 바빴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시간이 많아요. 그래서 저에 대해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알게 됐어요. 저는 조용한 걸 좋아하는 사람이구나. 아침 햇살을 좋아하는 사람이구나.
꽃을 좋아하고 음악을 좋아하고 산책을 좋아하는 사람이구나. 이런 걸 70이 넘어서야 알게 됐어요. 늦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지금이라도 알게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이제라도 저를 알고 저를 위해 살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도 외로움 속에서 자신을 찾아보세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뭘 좋아하는가? 그런 걸 생각해 보세요. 외로움이 오히려 자신을 발견하는 기회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외로움을 친구처럼 대해요. 외로움이 찾아오면 피하지 않고 받아들여요. 왔구나. 오늘도 왔네. 그렇게 인사를 해요. 그러면 외로움이 덜 무서워요. 외로움과 싸우는 게 아니라 함께 지내는 거예요. 외로움도 제 삶의 일부니까 함께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니까 마음이 편해졌어요. 물론 가끔은 외로움이 너무 크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울기도 하고 힘들어 하기도 해요. 하지만 그것도 괜찮아요. 울어도 돼요. 힘들어해도 돼요. 그게 정상이에요. 다만 너무 오래 그 감정에 빠져 있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울고 나면 일어나고 힘들어하고 나면 다시 시작해요.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요즘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괜찮아, 다 지나가. 외로움도 지나가고 슬픔도 지나가고 힘든 순간도 지나가요. 시간이 모든 걸 해결해 주지는 않지만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조금은 나아져요. 그래서 힘들 때는 그냥 견뎌요. 이것도 지나가겠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루를 버텨요. 그러면 정말로 다음 날은 조금 나아져 있어요. 완전히 괜찮아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제보다는 나아요. 여러분도 힘들 때는 그냥 견디세요. 무리해서 괜찮은 척 하지 말고 그냥 힘든 만큼 힘들어 하세요. 하지만 거기에 너무 오래 머물지는 마세요. 힘들어하고 나면 다시 일어나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비록 물리적으로는 혼자 있을지 몰라도 세상에는 당신처럼 외로움과 싸우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서로를 응원하고 있어요. 저도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을 응원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외로움 속에서도 하루하루를 살아내고 계시다는 걸 알아요. 그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알아요. 그러니 스스로를 자랑스러워하세요. 여기까지 살아오신 것만으로도 충분히 훌륭해요. 지금까지 견뎌내신 것만으로도 대단해요. 앞으로도 잘하실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리고 외로움 속에서도 작은 행복들을 찾으세요. 아침 햇살, 따뜻한 차 한 잔, 창밖으로 보이는 새, 바람 소리. 이런 작은 것들이 우리를 살게 만들어요. 거창한 행복이 아니어도 돼요. 작은 행복들로도 충분해요. 저는 요즘 행복해요. 물론 외롭기도 하고 가끔은 힘들기도 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해요. 왜냐하면 저는 제가 살아있다는 걸 느끼거든요. 외로움을 느낀다는 건 제가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그리고 매일 작은 행복들을 찾으면서 살아요. 오늘 아침에 본 예쁜 꽃, 라디오에서 들은 좋은 노래, 공원에서 만난 친절한 사람. 이런 작은 것들이 제 하루를 행복하게 만들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사세요. 작은 행복들을 찾으면서 사세요. 그러면 외로움도 조금은 견딜만해져요. 외로워도 행복할 수 있어요. 그게 제가 깨달은 가장 큰 진실이에요. 70이 넘어서 깨달았습니다. 인생은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 외로워도 괜찮다는 것. 혼자여도 괜찮다는 것. 그냥 있는 그대로의 나로 살아도 괜찮다는 것. 그러니 여러분도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사세요. 완벽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외로움을 숨기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사세요. 그게 가장 편안한 삶이에요. 오늘 하루도 혼자 계신 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당신은 잘하고 계세요. 외로워도 괜찮아요. 혼자여도 괜찮아요. 당신은 충분히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내일도 모레도 앞으로도 잘하실 거예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그게 바로 용기니까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비록 혼자여도 외로워도 그 안에서 평안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과 함께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함께 힘내요.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셔서, 그리고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